자, 어쨌든 이제 워싱턴 대 올랜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워싱턴이 조던풀 벤치로 내리고 랜드리 샤멧이나 아브디아 뭐 이런 애들 선발로 쓰고 막 있는데 나름대로 경기가 꽤 잘 풀렸었죠. 하지만 승리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이 이제 아마 14연패인가요? 13연패인가? 워싱턴의 연패 행진이 15연패까지 늘어났네요. 지금 워싱턴 최근 15연패로 지금 아마 최근 몇 년간 가장 긴 연패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상대는 올랜도다. 제가 요즘에 사실은 그 후반기 기준으로 여러 팀들이 꽤나 경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올랜도가 후반기 들어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강팀의 행보에 있다.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더라고. 물론 뭐 워싱턴은 하위권이죠. 워싱턴은 그런 이제 넷 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오펜시브 레이팅이나 디펜시브 레이팅의 값을 따졌을 때 어떤 팀들이 마이너스고 어떤 팀이 플러스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워싱턴이 마이너스 15.5로 꼴찌고요. 올랜도는 지금 이제 9.8로 오늘 경기까지 해가지고 9.8로 6등입니다. 6등.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는 일단 양 팀의 격차는 좀 확연한 것 같다. 다만 하나 얘기하자면 올랜도가 오늘 원정이라는 건데 왜냐면 올랜도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114.3득점인데 원정에서는 108.7득점으로 6점가량 떨어지고 홈에서는 107.2실점인데 원정에서는 111.6실점으로 실점이 4점가량 많아진다. 이런 식으로 올랜도도 홈이랑 원정 격차가 꽤나 큰 팀이에요.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하필 또 워싱턴이 얘네들도 홈에서는 경기력이 더 안 좋고 원정에서는 그나마 조금 나은 홈에서는 3승 25패, 원정 6승 27패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랜도가 샬럿 원정에서 12점 차 마인 해내기도 하고 내일도 올랜도가 막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올랜도도 근데 보면은 이렇게 백투백일 때 조금 약하다. 지금 리그에서 백투백일 때 가장 약한 팀이 워싱턴이에요. 0승 11패인가 그래. 근데 올랜도도 내일 워싱턴 백투백은 아니고 올랜도도 이렇게 백투백일 때는 3승 9패로 안 좋고 그 이제 실점이 유독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올랜도를 아주 편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내일 워싱턴이 그나마 요즘에 조금 좋은 활약 보여주던 마빈 베글리 상태도 결장이라고 하고 인사이드가 조금 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올랜도가 3점슛 성공률 이런 것들이 좋게 찍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얘네는 3점 슛 빈도보다는 이렇게 인사이드 득점 빈도가 많은 팀이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는 내일도 올랜도가 워싱턴의 인사이드 공략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차곡차곡 점수를 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언더오버는요. 자, 워싱턴이 이제 후반기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거의 뭐 한 244점이 난다고 해요. 지금 수비적으로는 리그 꼴찌 수준이고 뭐 이런데 득점적으로는 그래도 113.4점 내면서 리그 12등 수준으로 꽤나 넣고는 있다. 반면에 올랜도는 좋은 이런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마는 좋은 이런 야투 성공률에 비해서 공격 자체는 득점이 많이 안 나는 편이고 수비적으로도 그래도 앞쪽에 있는 그 실점이 전체 2위 수준인데 야투 방어율 3점 방어율은 막 2위에 준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랜도는 제가 맨날 말하는 거 본인들도 공격을 천천히 하고 상대팀도 못 던지게 한다. 기회를 적게 준다. 이런 편인데 나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는 점수를 평소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올랜도가 후반기 평균 7경기 동안 108.1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래서 한 110점 이상은 가줄 것 같고 더 나가 사실 나는 120점 가까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워싱턴이 얼마나 넣을 거냐. 워싱턴이 일단은 올랜도한테 좀 실점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좀 빠른 템포 경기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워싱턴이요. 후반기에 리그 페이스가 가장 빠른 팀이 워싱턴이요. 그러니까 100포지션당 104.8회의 공격 시도를 한다. 뭐 이런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야투 시도 자체도 야투 시도 역시 워싱턴이 97.9회로 리그에서 가장 많아요. 78.9회로 가장 적은 팀이 올랜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좀 평균에 맞춰 갑니다. 그러니까 올랜도는 가장 적게 던지는 팀이고 워싱턴은 가장 많이 던지는 팀이다. 이러면은 일단 워싱턴이 좀 업템포로 경기를 할 거거든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많이 던질 텐데 그러면 그만큼 올랜도한테 기회도 많이 올 것이고 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올랜도가 이렇게 질 좋은 수비력을 보인다? 리드하기도 유리할 거고 평소보다 더 야투 시도도 많이 가져갈 거고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바도 한번 봄직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준점이 나는 좀 높아 보이긴 하네. 이거는 워싱턴을 생각해서 높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224.5 조금 높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올랜도를 못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올 시즌도 그렇고 지금 맞대결이 최근 5번이 올랜도가 모두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맞대결 5연승 중인데 그 맞대결 5번 중에 224.5 기준으로는 5차례 전부 다 오바였다. 그런 것들도 있네요. 가장 최근 올 시즌 맞대결 2번 동안은 247점, 247점, 255점, 259점 막 이런 식으로 양 팀이 붙었을 때는
올 시즌 3번 맞대결마다 전부 다 점수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바도 한번 봄직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다음 이제 애틀랜타 대 클리블랜드인데 내일 양팀 다 백투백이죠. 올 시즌 백투백 할 때 양팀 다 4승 6패였었고 특히 이제 애틀랜타가 아무래도 트레이 형이 있던 시절도 껴있어서 그런지 백투백일 때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백투백일 때는 220점 밑으로 많이 났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애틀랜타는 후반기 들어서 트레이 형이 장기 결장을 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고 클리블랜드 역시 오늘도 그렇고 도노반 미첼의 결장 이게 아마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트레이 형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미첼이 있을 때랑 없을 때를 구분해놨는데 이거 한 번만 설명해 드리면 뭐냐면은 자 트레이 형이 있을 때 득점이랑 실점이고요. 트레이 형이 없을 때 득점이랑 실점이야.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요거는 트레이 형이 빠지니까 득점이 얼마나 빠진다. 실점은 어떻게 된다. 실점이니까 한 8.5점가량 줄어들었다는 소리고 트레이 형이 빠지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트레이 형이 있을 때 평균 점수 트레이 형이 없을 때 평균 점수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면은 트레이 형이 빠지니까 언더 쪽으로 얼마나 갔다 이게 계산이 될 거고 그 트레이 형이 없는 기간 동안 마진은 어땠냐. 최근에 이제 트레이 형이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애틀랜타가 점수를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트레이 형이 왜냐면 팀에서 중요한 선수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미첼이 있고 없고를 따져봤을 때 점수가 미첼이 없어지니까 득점은 6.5점이 빠지고 실점도 2.3점이 많아졌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클리블랜드는 미첼이 없으면은 8.8점가량 손해를 본다. 그리고 언더오버 상으로 미첼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언더 쪽으로 4.2점가량 간다. 이런 거거든요. 제가 뒤에도 몇몇 선수들 찾아놨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런 계산이 나온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양팀 다 지금 핵심 선수가 빠진 모양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틀랜타도 그렇고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요즘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애틀랜타가 오늘 뉴욕 닉스 상대로 116대 100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는 뉴욕 닉스가 일단 브런슨이 결장을 했었고 팀의 중추적인 선수죠. 안 그래도 지금 아누노비랑 랜들이 없는 와중에 브런슨까지 없다. 사실은 베스트 5 중에 시즌 초반 한창 잘 나갈 때 베스트 5 중에 3명이 빠진 셈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명이거든. 그래서 원래 오늘 뉴욕이 디빈첸조 같은 애들이 조금 더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오늘 디빈첸조가 야투리 개쳐박았었거든. 그래서 애틀랜타가 오늘은 조금 쉬운 경기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내일은 조금 더 고전하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클리블랜드가 도노반 미첼이 없는 와중에서도 무려 보스턴을 잡아냈거든요. 보스턴이 물론 홈에서 세고 원정에서 약하다고 하지만은 원정에서도 8연승 중이었단 말이야. 9연승인가. 근데 그 보스턴의 이런 엄청난 행진을 보스턴이 또 토탈로 봐도 한 11연승인가 12연승 중이었는데 그거를 미첼이 없는 클리블랜드가 끊어냈다. 특히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딘 웨이드의 활약이 굉장했었거든요. 특히 4쿼터에만 아마 한 19점가량 18점 19점가량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클리블랜드의 저력이 상당히 무섭다. 물론 내일 클리블랜드는 모블리도 아웃이고 미첼도 지금 아웃으로 나와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장이 많다는 건 있는데 저는 애틀랜타 트레이 형이 빠진 것보다도 그러니까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없어도 나름대로 굴러는 가는데 좀 못하는 게 보여. 근데 클리블랜드는요 미첼이 없어도 나름대로 굴러간다. 갈란드, 모블리, 미첼까지 빠졌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트리스탄 탐슨이라든지 그 샘 메릴 그리고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이런 친구들이 되게 잘했어. 딘 웨이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충분히 잘 때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클리블랜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내일도 일단 클리블랜드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틀랜타가 트레이닝이 없을 때도 기본적으로 한 225점 정도는 나요. 그리고 클리블랜드도 미첼이 빠져도 220점 정도는 난다. 물론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오늘 클리블랜드가 보스턴이랑 경기에서 209점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스턴이 오늘 그 코넷이라는 선수가 팀의 제4센터인가? 그런 선수인데 나와가지고 막 블락도 한 4개 5개 찍고 막 그러면서 훌륭한 활약 보여줬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스턴은 수비 쪽도 굉장한 강팀이기도 하고 근데 애틀랜타는 그렇지가 않다. 저는 내일은 클리블랜드 쪽이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할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이제 휴스턴 대 클리퍼스인데 사실은 요즘에 클리퍼스 믿기 힘들어요. 저는 이 경기 핸디값은 사실 막 내다보고 싶진 않고 그냥 클리퍼스가 그래도 휴스턴이 클리퍼스를 이길 가능성보다는 저는 클리퍼스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클리퍼스 쪽을 보기는 볼 텐데 왜냐면은 맞대결상으로 클파가 휴스턴한테 8연승 중이다. 8연승. 맞대결 전적으로는 내일 기준점이 6.5점인데 6.5 핸디 기준으로는 마힌도 5번이나 있었고요. 지금 클리퍼스가
어쨌든 폴 조지도 부상해서 복귀를 했고 서브령만 아웃인 상황이다. 노먼 파웰 나올 때마다 잘해주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는 카와이 레너드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는 또 폴 조지도 굉장히 잘했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클리퍼스가 하든 조지 카와이가 돌아가면서 그냥 한 번씩 못할 뿐이지 그냥 기복이 조금 있는 거지 얘네들이 막 엄청 안 좋은 흐름에 길게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주바치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다니엘 타이스나 주바치 플럼리 같은 클리퍼스에 좋은 빅맨들이 있는데 하든의 이런 역량을 살려가지고 빅맨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요즘 그런 플레이가 많이는 안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클리퍼스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저는 일단 클리퍼스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더구나 내일은 또 휴스턴이 백투백인데 휴스턴은 백투백 11경기 중에 3승 8패 특히 백투백일 때는 실점이 많아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백투백 경기들마다 평균적으로 한 235점가량 점수가 나기도 했었고 지금 클리퍼스는 조금 언더팀의 색깔이 있어요. 보면은 후반기 들어서는 득점도 하위권 실점도 그냥 리그 중위권 정도밖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 클리퍼스 경기가 후반기에는 한 220점밖에 안 난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 휴스턴이 우리가 아는 휴스턴은 좀 템포가 좀 낮고 이메 우도카 감독 체제에서 수비적으로 많이 강점이 있는 팀인데 근데 후반기에 들어서는 휴스턴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야투 시도를 하고 있고 94.7에 근데 문제는 얘네가 야투율이 뒤에서 2등 41%고요 3점슛도 31.7% 뒤에서 4등입니다. 그러니까 휴스턴의 공격 퀄리티가 너무 구려 많이 시도는 하는데 너무 구리다 그런 거고 또 페이스 상으로도 100포제션당 몇 번의 공격 기회를 할 거냐 그런 건데 휴스턴이 전체 두 번째로 높아요. 워싱턴 다음으로 페이스가 빠른 팀이 휴스턴이다. 103.93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224.5점 정도는 오바가 날만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그 수치상으로 후반기 기준으로 수치상으로 많이 갖고 왔는데 양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나왔던 스코어들도 그렇고 저는 224.5 정도면은 그래도 오바를 볼만 하지 않나. 맞대결 전적상으로는 좀 언더가 많긴 했거든요. 올 시즌에도 한 번 만나서 106대 100으로 휴스턴이 클파가 승리를 했는데 오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창 클리퍼스가 그 11월달 그때는 진짜 언더팀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야. 수비도 조금 오락가락하고 제가 맨날 뭐 제일런 그린이 노마크 3점을 엄청 못 던진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최근 두 경기 동안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제일런 그린 지표상으로 노마크 3 그런 거를 엄청 못 넣는다. 26점 몇 %밖에 안 된다더라. 한창 잘 넣을 때보다 엄청 많이 드랍을 했다. 이런 소리를 했더니 최근 두 경기에서는 3점슛이 12개 중에 6개, 17개 중에 6개 이런 식으로 44.8%로 많이 넣고 있다. 평균 14.5개를 시도를 해가지고 6.5개를 넣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클리퍼스가 제일런 그린의 얕잡을 보고 이 새끼를 노마크로 냅뒀다가는 3점에서도 손해를 볼 만도 하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저는 오바 쪽으로 좋게 보고 승패 방향은 그냥 클리퍼스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멤피스 경기인데 멤피스가 내일은 자책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자책주가 올 시즌 들어서 이렇게 결장도 꽤나 잦은 편이고 여전히 스마트, 베인, 모란트 등등 팀의 유력 자원들이 다 빠져 있다. 멤피스가 그냥 올 시즌은 거의 뭐 버린 셈 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좀 빈스 윌리엄스라든지 콘차라든지 이런저런 친구들 길러내는 정도에 그쳐야지 뭐 그냥 이런 선수들 저런 선수들 그냥 테스트해보는 그런 정도고 사실상 올 시즌은 욕심이 많이 없는 시즌일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뭐 자책주를 굴린다든지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꽤나 있고 내일 필라델피아 백투백이거든요. 올 시즌의 필라델피아는 백투백일 때마다 이렇게 좀 한창 때에 비해서는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있을 때나 맥시나 정상적으로 뛸 때나 다 백투백을 했을 텐데 백투백일 때는 사실 점수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보이죠. 그리고 백투백에는 승리가 많았다는 것도 있고 그 필라델피아가 후반기 들어서는 공격이 굉장히 안 되는 편이고 수비적으로도 썩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도 지표상으로는 나와요. 문제는 멤피스가 후반기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96.7점밖에 못 넣고 있다. 직전 경기 브루클린전에서 멤피스가 결장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전날은 루크 캐너드가 3점을 엄청나게 꽂아댔고 그래서 그래도 멤피스가 사람답게 구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살짝 장애 요소이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캐너드가 너무 잘 넣었었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도 내일 만약에 맥시가 없다고 한들 오늘 필라델피아가 맥시가 빠진 와중에 브루클린한테 좀 리드를 하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패배를 하긴 했잖아요. 공격이 아주 안 되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뭐 일단 지금 선발 라인업 라우리 그래도 나이는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리딩 같은 거는 얼추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카메론 페인이나 버디 힐드 전부 다 외곽 자원들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특히 페인 같은 애들은 얘가 또 스윙맨으로서의 자질도 꽤나 갖춘 편이고, 기본적으로 해리스, 엔비드나 맥시가 없으면 팀의 1옵션이죠. 여기다가 우브레라든지 바툼이라든지 나올 친구들도 많이 있는 편이고, 내일 필라델피아가 그 멤피스를 상대를 합니다만은 나는 209.5는 너무 낮은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드네. 이 경기 별로 막 그렇게 예측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은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고 5.5 기준점은 조금 빡세 보긴 하나, 그래도 일단 필라델피아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기는 하고요. 또 내일 혹시도 맥시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맥시의 출전 유무를 알 수 없는데, 이것도 제가 엔비드가 없는 와중만 계산을 했습니다. 맥시가 올 시즌에 결장이 꽤나 많은 편인데, 엔비드가 있던 시절은 제외를 하고 요즘에 기본적으로 엔비드가 못 나오는데, 엔비드는 없고 맥시는 있을 때 위에가 이랬다, 그리고 엔비드도 없고 맥시도 없으면 필라델피아가 이랬다는 거거든요. 맥시까지 빠지면 필라델피아의 경기력이 마이너스 4.6점이다. 근데 언더오버는 오히려 맥시가 빠져도 오바로 가긴 가더라. 그러니까 맥시나 엔비드가 없어도 다른 인몸 같은 선수들이 득점은 꽤나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필라델피아를 믿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필라델피아 쪽으로 보고, 사이드 자체는 필라델피아 사이드로 보고, 그리고 209.5면은 조금 낮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낮긴 해. 그래갖고 오바를 보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유타 대 시카고 경기. 이게 홈 유타인데도 불구하고 224.5밖에 안 줬습니다. 왜 그러냐? 내일 유타가 마카넨이 없거든요. 직전 경기에서는 유타가 섹스턴도 되게 잘하고, 콜린스도 리바운드 15개가량 잡아주고, 조던 클락슨이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기에 유타가 승리도 하고 점수도 오바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워싱턴이랑 붙었을 때. 근데 내일 상대는 시카고다. 자, 일단은 평균적으로 최근 양팀 다 6경기 치렀습니다. 후반기 때. 후반기 평균 유타는 231점가량, 시카고는 평균 224.7점가량 이 정도 나요. 그래서 양팀 다 224.5 기준점으로는 점수가 꽤나 나긴 났다. 이런 것들을 볼만합니다. 특히나 시카고가 내일도 카루소가 퀘셔너블인데, 제가 아침마다 카루소의 출전 유무 따질 때마다 카루소가 있거나 카루소가 있고 없고를 따졌을 때 특히 수비적으로 많은 요동이 친다. 카루소가 없으면 오바 쪽으로 많이 가고, 카루소가 있으면은 수비가 꽤나 된다.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물론 지금 유타가 한창 때보다도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 포워즈진에도 센사버 나오고 사마니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오바 냄새를 조금 맡고는 싶네요. 기준점이 일단은 홈유타인데 조금 편해 보인다는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마카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렇게 찾아왔어요. 올 시즌에 마카넨도 거의 한 10경기 이상 결장을 했었는데, 마카넨이 빠지면은 일단은 득점이 9.8점가량 빠져요, 유타가.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오히려 6.1점가량 좋아진다. 그래서 3.7점가량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카넨이 없는 효과가. 근데 마카넨이 없으면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언더 쪽으로 15점가량이 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유타 경기가 언더오버 체크가 좀 어려운데, 직전 경기에서도 물론 상대가 워싱턴이긴 했습니다만은 조던 클락슨도 좀 잘했었고, 그 경기 또 키온테 조지가 5분 만에 또 몸 상태가 안 좋았고 나간 경기였었거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전반적으로 그날 유타가 좀 고른, 선수단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득점한 것도 있긴 했었어요. 물론 뭐 그 와중에 섹스턴이나 조던 클락슨 같은 애들이 많은 볼륨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224.5면은 유타의 홈이 좀 만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긴 드네요. 유타가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득점이 12점가량 많아지고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바 쪽을 보고 싶네. 시카고도 홈에서는, 홈이나 원정이나 득점은 거기인데, 원정 가면 실점이 3점가량 많아져요. 한 3.5점가량 많아지는 편이라. 그리고 양팀 다 이렇게 후반기 평균값 같은 거 봐도 224.5는 좀 쉽게 넘는다.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저는 오바를 범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리고 방향성 자체는 나는 지금 유타보다 시카고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시카고가 원정에서 오히려 마헨을 받았다? 그래도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유타인데? 의심이 좀 되기는 되죠. 시카고 사이드를 보긴 합니다만 그렇게 믿음은 없는 정도? 이렇게만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내일 경기들이 쉬운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스테이트 대 미러키 경기. 제가 그 직전 경기 때는 미러키가 쿤보가 결장을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한번, 야, 미러키 요즘에 잘하는 건 알겠는데 한번 걸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클파 상대로 113대 106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릴라드가 릴 장군 모드였었고, 바비 포르티스가 쿤보 못지않은 활약을 해줬었죠. 근데 내일 상대는 일단 골든 스테이트는 위긴스가 돌아왔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 풀라인업입니다. 지금 크리스 폴까지 돌아왔죠.
근데 어쨌든 골든스테이트는 가장 최근 경기 보스턴한테 뭐 50점 차 가까이 패배를 당했잖아. 일단 골스가 요즘에 조금 좋아졌다고 한들 좀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들이 있었다. 보스턴한테도 지고 덴버한테도 지고 지금 리그 내에서 손꼽히는 강팀들한테는 패배를 했다. 근데 미러키 내일 만약에 쿤보가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면은 물론 미들턴이 없기는 하지만은 저는 미러키도 컨텐더 수준의 레벨로 보거든요. 지금 6연승 달리고 있고 최근에 이제 후반기 들어서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샬럿, 시카고, 클파. 물론 클파도 조금 흔들리고 미네소타도 약간 삐리해졌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무엇보다도 미러키가 그 닥 리버스 감독 선임 후에 수비가 아주 좋아졌고 공격 면에서도 쿤보가 여전한 활약해주고 있는 데다가 릴라드도 오락가락하지만은 잘해주고 있다. 브룬 로페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는 내일 원정이지만 미러키가 프레임 받았으면은 저는 미러키 쪽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최근 보여주는 모양새로는 골스보다는 미러키가 위쪽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미러키는 최소한 후반기 때 한 번도 자빠진 적이 없었다. 쿤보가 빠져도 자빠지지 않는 미러키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위긴스가 빠지는 게 골스한테는 그렇게 막 엄청난 장애 요소가 아니라고 썼죠. 위긴스가 없는 기간 동안 그 게리 페이튼 2세라든지 무디 이런 친구들이 기회를 받아가지고 잘하기도 했었고 오히려 막 포짐스키 같은 애들이 부상으로 빠지는 게 더 큰 변수지 위긴스가 이런 가정사 문제를 딛고 돌아왔다? 골스한테 엄청난 플러스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내일도 미러키 쪽에다가 그리고 언더업은 한번 언더 쪽으로 보려고 해요. 양팀 다 후반기 보면 특히 미러키가 수비적으로 지금 1황 수준이고 골스 역시 공격이 그렇게 막 잘 되진 않아. 물론 상대들이 이제 후반기에 뭐 샬럿, 덴버, 워싱턴, 뉴욕, 토론토, 보스턴 만나서 그런 건데 그 와중에도 샬럿같이 조금 쉬운 상대 만나고 워싱턴이라든지 토론토 같은 애들 만났는데도 점수가 막 130점 이상 뚫고 그런 경기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언더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골스 경기랑 미러키 경기 이런 타이틀을 봤을 때는 언더 가는 게 쉽지는 않죠. 자, 포틀랜드 대 오클라호마는 포틀랜드가 여전히 브록던이 없다. 그리고 직전 경기는 그랜트까지 없었는데 나름대로 포틀랜드가 꽤 괜찮은 경기를 하긴 했었어요. 의외의 이런 선전이었는데 내일도 일단은 브록던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도 찾아왔죠. 브록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포틀랜드의 경기력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막 그랜트까지 빠진 경기도 있었는데 브록던이 없으면 일단 공격이 잘 안되고 수비적으로 원래는 이거보다 마이너스 값이 더 컸는데 요즘에는 브록던이 없을 때 수비가 조금 됐는지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했네요. 어쨌든 포틀랜드는 브록던이 없으면은 7.5점가량 경기력이 떨어지고 언더 쪽으로 6.4점가량 간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문제는 다른 것보다 포틀랜드 대 오클라호마 양팀 맞대결상으로 내일 기준점이 12.5거든요. 오클라호마가 포틀랜드 상대로 11연승 중이에요. 11연승 중 맞대결을 그냥 아주 제압을 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총 3번 만났는데 앞선 2경기에서는 거의 뭐 한 40점 차 가까운 한 번은 50점 차 경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포틀랜드에 그냥 부셔놨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 1월 24일날에서는 오클이 홈에서 2점 차로 겨우 이겼어요. 제가 그때도 오클 마연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오클이 그러니까 포틀랜드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다. 여태 동안 진 적은 없었으니까 11경기 연속으로. 근데 그 기간 동안 핸디캡 상으로는 8프렌 3마인이었으니까 오클라호마가 포틀랜드 상대로 마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더구나 오클라호마가 이 최근 들어서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샌안토니오 로드트립에서 기나긴 로드트립에서 돌아온 샌안토니오한테 패배를 하더니 그리고 레이커스한테도 패배를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클라호마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또 제가 여러 차례 오클라호마가 최근에 연승을 하길래 이 새끼들 또 궤도에 오른 것 같다. 당분간 제가 오클라호마를 조심했었는데 다시 오클라호마를 가보겠다 이랬더니 샌안토니오한테 부서지고 레이커스한테 부서졌죠. 그래가지고 배경상으로 오클이 포틀랜드 상대로 11연승 중이다. 그리고 포틀랜드 브록던 없다 이런다고 한들 오클라호마 누르는 게 조금 무섭긴 하네요. 그래갖고 참 어려운데 사실 이것도 맛이 없는 경기. 이래갖고 나는 내일 어렵다는 거야. 포틀랜드 대 오클라호마 딱 타이틀만 보면은 야 지금 서부에서 가장 거의 못하는 팀이랑 거의 잘하는 팀 대결 아니냐. 오클라호마 그냥 갈만하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게 핸디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핸디가 그냥 11연승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8대3이니까 최근에 오클라호마 분위기도 조금 삐리하다. 그리고 포틀랜드가 어쨌든 간에 지금 후반기 6경기 동안은요 득점 실점 마진이 1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수비가 상당히 잘 된다는 거거든요. 수비가
이 포틀랜드도 보면은 그 상대팀의 야투율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썩 좋지는 않아요. 상대팀한테 24등 정도로 야투 허용했고 3점슛도 24등가량 쳐맞았다. 근데 실점은 상당히 적었다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은 포틀랜드가 이제 후반기 치른 6경기 동안 상대한테 야투를 가장 못 던지게 했다. 78.5회로 상대를 가장 못 던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높은 확률로 쳐맞더라도 일단은 못 던지게 했어. 그런 것들을 계산해봤을 때 이거 또 언더를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 지금 포트프렌이 1점 올랐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11.5로 한번 쭉 보면 WWW 윈윈윈윈 이렇게 11경기 연속으로 오클라호마가 이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점수상으로 11.5 기준으로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프렌만 볼게요. 마헨, 프렌 9점 차니까 프렌 98대 101. 여기는 12점 차니 13점 차? 그러니까 이때는 마헨이었겠네요. 그리고 프렌 이때 마헨 한 4번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11.5로 바뀌어도 7프렌 4마헨이다 이러면은 사실 오클 마헨 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이 경기도 조심스럽다. 그냥 그런 얘기밖에 못할 것 같고 저는 포틀랜드를 좀 좋게 보자면은 언더도 한번 생각은 해본지 할 것 같긴 하네요. 뭐 그러자니 또 오클라호마의 이런 득점 페이스도 사실은 무서운 편이기도 하고 별로 마땅히 가고 싶은 날은 아니에요. 내일이 경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커스의 세크라멘토인데 요즘에 레이커스가 직전 경기에서 오클라호마도 잡고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레이커스 조금 꾸준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양 팀이 최근 7차례 맞대결에서 세크라멘토가 한 번 찌고 다 이겼습니다. 레이커스를요. 올 시즌에도 11월 16일날 경기 딱 두 번 했다. 올 시즌 개막전쯤 10월 31일날 그리고 11월달에 2번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팍스가 있는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를 2번 다 이겼어요. 한 번은 15점 차, 한 번은 8점 차 정도로 대승을 거뒀는데 문제는 그 이후 세크라멘토가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한참 팍스가 있을 때는 팍스 있으니까 확실히 세크라멘토가 작년 포스가 나네 이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못하죠. 오히려 최근 분위기 자체는 저는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보다도 더 오바팀이고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걱정되는 게 세크라멘토가 워낙에 들쭉날쭉이 심해요. 얘네들이 잘할 때는 막 미네소타도 패고 그런 팀인데 얘네가 못할 때는 막 시카고한테도 막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역전당하고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세크라멘토 경기가 불확실성이 좀 큰 편인데 단순히 지표상으로 요즘에 레이커스는 덴버한테 패배하긴 했지만은 오클라호마, 뭐 클파 뭐 이런 팀들 다 잡고 다녔었으니까 저는 레이커스가 그렇게 막 결장이 많지 않다면은 세크라멘토보다는 조금 이제 우위에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물론 레이커스가 팍스 제어가 관건인데 직전 경기 그 스가도 20점 정도로 묶기도 했었고 뜬금 이제 디안젤로 러셀이나 립스 같은 애들이 스가를 제어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는데 마찬가지로 팍스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터지려면 팍스의 활용이 절대적이에요. 팍스가 얘가 인사이드로 들어가가지고 마무리도 해주면서 좀 상대팀한테 나 팍스는 인사이드 침투해갖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 드라이브인을 하면서 외곽으로 빼주는 패스라든지 이런 뭐랄까 좀 공격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리그 최고의 선수잖아. 앤서니 데이비스는 뭐 단순히 드랍백 수비하는 센터가 아니라 상대의 동선 차단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엄청 능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일도 앤서니 데이비스가 수비적인 영향을 펼쳐준다면은 요즘에 왜냐면 다 해주고 있거든 레이커스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그럴 수 있다면은 내일도 그럴 수 있다면은 레이커스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그리고 양 팀의 요즘에 템포상으로는요 저는 오바 쪽을 볼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도 기본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팀에다가 3점 올리는 거 주저하지 않는 팀이고 레이커스 역시 좀 이런 상대의 좀 템포가 올라왔다 뒷공간이 있다 하면은 바로바로 때려버리는 팀이거든. 드르브론도 그런 거 잘하고 디안젤로 러셀이나 리브스도 바로바로 이렇게 때려버리는 패스 베이스볼 패스라고 하나 하여튼 막 그런 것들 역습 바로바로 이어가는 그런 것들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저는 레이커스 쪽 좋게 보고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맨시티는 그다지 의심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뭐 리그에서도 이렇게 요즘에 좀 이제 회복세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이제 흔들렸던 기간을 넘어서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맨시티가 좋아요. 맨시티가 요즘에 리그에서의 데이터 그런 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은 그냥 지금 최근 여러 경기들에서 이렇게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 좀 까다로운 상대 메뉴한테도 사실 이 메뉴가 맨시티 원정에서도 종종 이변을 연출하거나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맨시티가 선제골을 실점을 했지만은 3대1로 또 뒤집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맨시티의 상태가 뭐 그렇게 흔들린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쉽게 큰 점수 차로 이기는 그런 경기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이제 첼시전도 선제골 실점한 다음에 1대1로 무승부 거뒀고 홈에서 브렌트포드한테도 1대0, 본머스한테도 1대0 그렇게 하다가 이제 루턴타운전에 홀란드가 대폭발을 했죠. 이런 날도 있었었고 뭐 맨시티의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입니다. 맨시티를 이렇게 좀 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홈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뭐 배당 메리트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맨시티가 뭐 2.5 마이너 하겠다 그런 예측까지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단순히 맨시티의 승리 내지 맨시티의 마행 정도만 그냥 예측하고 말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제가 더 드릴 맛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코펜하겐이 이제 제가 몇 번 이 덴마크 리그가 좀 꽤나 이런 긴 휴식기를 가지다가 왜냐면 여기도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좀 휴식기가 긴 편이거든요. 이제 덴마크 슈퍼리그가 재개된 지 이제 3경기밖에 안 됐거든요. 또 이제 리그 내 1등 팀인 미드실란한테 패배해가지고 지금 우승 경쟁에서 살짝 이렇게 좀 빠져 있기도 하고 코펜하겐의 이런 뭐랄까 컨디션 그런 것들이 썩 좋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조별리그 A조였죠. 그때 갈라타사라이, 미넨, 메뉴, 코펜하겐 있는 조에서 코펜하겐이 조 2위로 돌파도 하고 대부분 이제 경기들이 오바가 많이 나는 모양새였는데 그냥 그런 것들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경기는 저는 맨시티 쪽으로 그냥 볼 것 같고 저는 이 경기 뭐 마땅히 배당 메리트도 없고 배팅은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라이프치히는 일단 1차전을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 갖고는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건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뭐 무패행진 데이터 그런 것들 한번 쭉 볼만 하겠죠. 맨날 뭐 보여드리는 거지만은 중간에 이렇게 꼬마한테 연장에서 패배한 것도 무승부로 치고 단순히 꼬마 원정에서 패배한 뒤로는 지금 9월 이후로 거의 뭐 한 이제 5달? 5달 넘도록 패배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다. 더구나 오늘 또 홈이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또 홈에서도 좋아요. 아예 제가 알기로는 패배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인가?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쭉 그냥 이래 쭉 패배가 없습니다. 뭐 이런 상태이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여가지고 딱히 레알 마드리드가 큰 의심은 안 된다. 레알 마드리드가 일단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기도 했고 오늘 홈인데 지금 뭐 결장자도 맨날 결장하던 친구들 말고는 그렇게 큰 누수도 없는 편이죠. 그러니까 알라바 같은 이렇게 뭐 장기 결장하는 친구들, 뭐 밀리탄 같이 어차피 못 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말고는 레알 마드리드가 뭐 가용 인원상으로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는 편인데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는 있다. 자, 근데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제가 이거 몇 번 라이프치히 좀 얘기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 뭐냐면은 라이프치히는 일단 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아. 얘네들 복병 팀이다. 좀 팀 플레이 스타일상 강한 압박하면서 역습도 능한 팀이고 이 강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다 이런 인상은 있는데 자 라이프치히의 챔피언스리그 원정들만 볼게요. 라이프치히 보면은 중간에 그래도 꽤나 많이 이겼네. 근데 패배도 많이 있네. 무승부가 생각보다 없다.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런 뭐 오늘처럼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맨시티 이런 유럽의 유수의 강팀들한테는 전부 다 패배를 했었다. 그 얘기를 또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들은 계속 들어왔는데 올 시즌에도 그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도 맨시티한테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좀 라이프치히가 선제골 넣고 앞서 나갔는데 어쨌든 이거 역전당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로이스 오펜다 같이 좋은 영입 카드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딱 봤을 때 라이프치히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들에서는 맨시티한테 패배, 맨시티한테 또 패배, 레알 마드리드한테도 패배한 적이 있었고 PSG, 맨시티, 리버풀 이런 유럽의 유수의 강팀급 레벨들한테는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 라이프치히가 승리한 팀들 보면은 뭐 츠르베나 즈베즈다 베오그라드, 레스타 베오그라드, 영보이즈, 샤우타르, 셀틱, 클럽 브리헤, 이스탄불 바샥세히르 뭐 이런 팀들 그나마 이제 이겨봤던 게 토트넘 정도인데 토트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통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팀들 이런 레벨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저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뭔가 라이프치히가 2를 낼 것이다 이런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게는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프치히가 2를 낸다고 하더라도 뭔가 홈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거둔다든지 그래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몇 년간 챔피언스리그에 라이프치히가 이제 올라온 이후 승격도 하고 그 뒤로 좋은 성적 이어갔지만은 챔피언스리그에 오른 이래로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는 강팀들한테 유럽에서 손꼽히는 강팀들한테 뭔가를 잃어본 적은 없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레알 마드리드 쪽을 좋게 보고 싶고요. 뭐 조금 더 욕심 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의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볼 거는 같은데 뭐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챔피언스리그 맛도 없다고 했었고 이것도 레알 마드리드의 일반승 같은 것도 괜찮아요. 제가 조금 욕심을 조금 덜 부린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1.46 정도. 물론 무승부를 거둬도 올라가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뭐 그렇게 된다면은 라이프치히는 끝까지 공격의 고비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그럼 레알 마드리드는 또 그 라이프치히의 뒷공간을 유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계산도 할 만하니까 저는 라이프치히가 물론 초반부터 공세를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부터 뭐 강력하게 압박도 하고 뒷공간만 이렇게 열면서도 공격적인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여태 보여준 올 시즌에 홈에서 무패, 시즌 전체로 토탈로 봐도 꼬마한테밖에 진 적 없었다. 원정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레알이 그렇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레알이 라이프치히한테 16강에서 이미 1차전을 잡은 상태에서 이변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는 저는 별로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스포르팅 리스본 대 아탈란타인데 얘네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시즌에 유로파 리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조였는데 공교롭게도 또 이제 토너먼트에서 또 만나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스포르팅 리스본의 홈이잖아요. 리스본이 홈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도 지금 막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패배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그전에도 좋았어. 중간에 하나 패배가 있지만 그전에도 이렇게 홈에서 긴 기간 동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무승부도 많고 했지만은 아스날이나 유벤투스 이런 팀들한테도 무승부를 캐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스포르팅이 홈에서만큼은 이런 강세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스포르팅 리스본의 홈 무패 행진을 깨부셨던 팀이 올 시즌 아탈란타였다. 이거거든요. 제가 이 경기 때 아마 무승부였나 언더였나 그런 것들을 간 기억이 있는데 이때 아탈란타가 승리를 했습니다. 저조차도 홈 스포르팅 리스본의 이런 기세를 보아하니 아탈란타가 스포르팅 원정에서 승리하기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일단은 아탈란타는 스포르팅 리스본 원정에서 승리해본 적이 있고 그 당시에 스포르팅도 홈에서 무패 행진을 장기간 이렇게 유지하는 중이었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탈란타는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한 것 같아. 이것 역시도 그리고 좀 리그의 격차라고 할 만해요. 스포르팅 리스본은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서 포르투나 벤피카 다음으로 강력한 팀인데 뭐 그런 이제 원동력도 이런 강력한 홈 전적이 될 수 있고 아탈란타가 또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이를 낼 수가 있겠냐, 원정에서 이를 낼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은 좀 많은 생각들이 들긴 한데 일단 아탈란타의 최근 기세들 인터밀란한테 4대0으로 꺾이고 볼로냐한테도 2대1로 패하고 밀란한테도 1대1로 비긴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아탈란타가 한창 이제 좋았던 기세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다소 이제 꺾인 모양새긴 하다. 이런 것들은 걱정할 만한데 오늘 뭐 아탈란타가 따로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르팅 리스본 역시 뭐 대단한 결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물론 스포르팅 리스본의 이런 홈 기세는 높이 사겠다. 하지만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이렇게 승리해본 적도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을 만하고 제가 최근에 아탈란타가 이렇게 이 세리아 내 강팀들한테 패배한 적은 있었지만은 저는 아탈란타의 똘찬한 스타일 자체는 높이 사거든요. 뭐 나름대로 좋은 축구를 한다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오늘 아탈란타가 스포르팅한테 그냥 무기력하게 패배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 조금 안정감을 택하라면은 저는 아탈란타의 프렌 추천드리고 싶은데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축구는 좀 낮은 배당을 이렇게 노리잖아요. 뭐 레알도 그냥 일반승 정도만 하겠다. 뭐 그 정도만 하는데 마행까지도 하겠다고 했지만은 저는 조금 욕심을 낸다면 아탈란타가 그래도 무승부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번처럼 아탈란타가 승리한다? 그거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탈란타의 무승부 정도는 내다볼 만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제가 여러 차례 아탈란타가 뭐 쿠프 메이너스도 이제 부상 복귀도 했고 뭐 CDK라든지 미란 축구 이런 친구들 다 폼 회복을 했다.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좀 세대 교체가 된 상황인데 스카빈이라든지 그 이제 또 루게리 같은 애들 쓰면서 세대 교체가 된 편인데 올 시즌도 아탈란타가 뭐 옛날에 닭공 축구를 하던 시절에 비해서는 밸런스도 나름대로 좋고 지금 이제 세리아 내에서도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탈란타의 프렌 괜찮아 보이고 좀 더 배당을 노린다면 저는 무승부도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